안녕하세요. 주필슨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예, 하루하루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납니다. 선물 기준으로 10%가 올랐어요. 선물 기준, 코스피 기준으로는 뭐 8.5% 정도 올랐지만 선물 기준으로는 10%가 올라가는 대상승이 나왔습니다. 오후에 조정받은 거는 일부 뭐 악재가 나왔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리밸런싱이 오늘 있으면서 변동성이 컸던 것들도 있었고요. 글로벌 은행들이 큰 폭으로 올라온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레버리지 포지션을 좀 억제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신용을 좀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형 헤지 펀드들의 대형주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핑계 아닌 핑계로 조정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오늘 투신에서 하이닉스 조정을 많이 때렸어요. 하이닉스를 좀 많이 때리면서 조정을 좀 보였고, 그러면서 지수에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ETF와 관련해서 월요일까지죠. 월요일까지 ETF 비중 조절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기가 대표적으로 ETF와 관련해서 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조정을 좀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월요일까지는 좀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막판에 좀 밀리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도 최근 들어서는 나쁘지 않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코스닥 반등을 코스닥의 소부장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노브나에서는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도 양산과 차도 주식시장을 좀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MSCI 선진국 관찰 대상국 선인 60%, 이거는 좀 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일단 관찰국 정도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조절을 만에서 11,000포인트 정도로 간다 그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가를 하이닉스 기준으로 400만 원까지 제시했어요. 삼성전자는 뭐 59만 원이니까 거의 60만 원, 거의 2배 정도, 한 80에서 90% 정도 올라가는데, 이거를 더 올려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최소 12,000에서 15,000까지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습니다. 노무라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9월 달에 뭐 코스닥 부활 정책도 뭐 추가적으로 있을 거고, 한국의 관찰국 대상 포함되지 못한 건 역시 환율이죠. 환율에 관련해서 24시간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국 대상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한 시장을 여는 거는 사실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IMF라는 큰 국가적 손실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환 공격이죠. 환 공격을 하면서 IMF가 왔지, 우리나라 같은 같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IMF를 극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조지 소로스의 환치기 때문에 태국 한번 쳤더니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어디나 한국 한번 또 환투기 해볼까 했는데 부르르 무너졌잖아요. 이러면서 뭐 한국이 IMF가 온 거지, 너무 국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거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이 MSCI 선진국 지수 관찰국 대상 관찰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지수가 편입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굳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면 여기 이머징 마켓에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들어오는 돈보다. 그래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수급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그렇게 팔다가 오늘 2조 6천억의 매수가 유입이 됐어요. 아무래도 스페이스X의 이제 IPO가 거의 이제 끝났고, 상장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매도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되는지 요거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투신이죠. 투신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선물시장까지 올 매수를 했고, 오늘의 코스닥 시장 상승은 투신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융투자 개인이 하는 ETF는 매도가 7천억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거래소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ETF는 2조 2천억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금융투자의 ETF 매도, 코스닥 ETF 매도는 오늘 뭐 알테오제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의 하락을 좀 불이켰고, 또 투신이 코스닥 종목을 선별해서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투신의 매수가 이게 이제 뭐 ETF와 관련해서 리밸런싱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은데,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다음 주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연기금도 그렇고 사모펀드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으로 매수가 유입이 됐다라는 거.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거는 코스닥의 소부장 종목들, 원익 IPS.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HPSP, 뭐 이런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상한가까지 갔어요. SK, 뭐 ISC, 힘텍은 어제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보였고, 유진테크, 제주반도체, 테스, 보다시피 좀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바이오텍이나 다른 쪽은 좀 약하고 소부장 쪽, 특히 그 장비 쪽으로 많이 매수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았잖아요. 고점에서 뭐 거의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 반등을 누가 할 거냐, 그죠? 근데 누가 봐도 지금 현재 반도체가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앞으로 뭐 1900이 가든 뭐 2000이 가든 코스닥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반도체 소부장이 주도해서 올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는 어떡하냐? 바이오도 이제 동참을 하겠죠.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면 동참을 할 건데, 지금 수급이 원체 그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들을 일부 편입을 하거나 ETF 쪽이라도 사놔야 반등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고요. 알테오제는 정말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반등을 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삼성전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투신에서 엄청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월요일까지 비중을 줄이고 그 이후로는 좀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삼성전기의 매도, 오늘 하이닉스도 약 1조 넘게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그런 자금이 삼성전자에도 일부 들어가고 또 다른 섹터들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샘 올트먼이 방안을 연기했죠. 뭐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좀 반도체가 조금 움직이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 큰 데미지는 없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갈 길이 먼데 계속 여기서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SC, 키트로드 SC 매출이 이게 추정치인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블로그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게 증가한 걸로 5월 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근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주쯤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4월 달에 78%, 5월 달에 전월 대비 41%니까 상당히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속도면은 월 1억 달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1,500원이니까 1,500억이거든요. 곱하기 12 하면 거의 한 2조 원대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판매 로얄티도 마일스톤도 한 2천억 정도 이상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머크가 그랬죠. 27년까지 30-40%까지 침투하겠다. 이게 좀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 판매에 따른 로얄티가 마일스톤이 증가하면서 숫자도 좀 좋게 나오도록 하겠죠. 숫자는 계속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도 추가 기술 수출도 있고 맞주익도 같이 협업하는 기업들이, MTA 하는 기업들이 10곳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수급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투시대 매도가 나왔습니다. 알테오젠을 누르고 있는데 투시는 매도해서 바이오 반도체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청 1위에도 불구하고 좀 눌렀던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기금이나 사모펀드는 꾸준히 저점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뭐 금융투자는 좀 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일부 액티브 쪽에서 좀 매도하고 좀 일부 반도체로 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회사 그 중복 상장 이 부분도 해제를 했죠. 그래서 흡사병을 추진하겠다. 그런 뉴스가 옛날에 그 전태현 대표인가요? 뭐 합병 추진하면은 호재로 적용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뭐 분리되는 것보다는 흡사병을 해서, 이게 바이오 시밀러 판매 회사거든요.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라는 자회사인데, 알리아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거를 이제 흡사병 하겠다. 안과 질환 치료제 알리아 시밀러 있죠. 이거는 뭐 상당히 좋은 뉴스죠. 뭐 유럽이나 올해 접목학을 해가지고 출시 중입니다. 옛날에 알테오젠하고 삼천당 제약이 이 바이오 시밀러 때문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알리아와 관련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회사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 주가가 올랐던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경쟁이 이게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약이 나온다고 해도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그리고 또 특허와 관련돼서 자꾸 그 딴지를 걸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판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셀트리온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로 저렇게 매출을 크게 내고 있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무튼 뭐 자회사 중복 상장에 대한 이익 감소 이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좋은 기사들 자꾸 나옵니다. 알테오젠 이번에 바이오 US에서 빅딜설이 솔솔솔 나오고 있다. 왜 빅딜설이 나오냐면, 지난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한 4천억 정도의 기술 이전이 나왔잖아요. 대표적인 바이오 학계 바이오 USA와 JP모건 헬스케어.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오 USA에서 다시 한번 기술 이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추가적인 게 나오면 좋지만 이거랑 상관없이 지금 MTA를 하고 있는 곳이 10곳이 넘어요. 우리 거 써봐라. 우리 거 써보고 내가 한 6개월 줄 테니까 6개월 동안 써보고 임상해보고 나오면 우리랑 하자. 거의 한 1년 정도 하거든요. 1년. 근데 이게 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옵션 계약까지 해서 6월 달까지 결론을 내줘야 되는 회사들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곧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빨리 장 좋을 때, 또 코스닥 시장 좀 올라올 때, 그럴 때 좀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좀 시원시원하게 빨리 40만 원, 50만 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매매 보시면 코스닥에서 비차익 거래가 8천억이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입니다. 투신 기관이 오늘 1조 2천억을 사면서 비차익으로 샀다는 얘기는 순수하게 주식을 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리밸런싱과 관련돼서 이런 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전체 코스닥 시장에 수급적인 변화를 줄 건지, 요거를 다음 주면 알게 되겠죠. 다음 주부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역시 반도체가 갑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도 7.9%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마이크론도 어제 많이 올랐어요. 11% 급등이 나왔고 역시 양봉이 나왔습니다. 추세적으로 이탈한 흔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반도체 쪽, 일본의 그 독자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시가총액 1위를 했던 도요타가 키옥시라는 반도체 회사에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일본 역시 키옥시아가 1위로 차지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 대만, 한국, 아무튼 뭐 중국도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 소부장 업체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수위를 받고 이에 따른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저점을 찍고 반등할 때 누가 올렸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반도체가 상승을 주도했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고점을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과거에 바이오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유행이 있었잖아요. 코스닥 시장에. 그럴 때 보면 시총 상위 종목의 밑에 있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다 올라와요. 그러면서 지수도 올랐고 수익이 났는데 지금은 뚜렷하게 투신 애들이 대놓고 반도체를 쓸어 담고 있으면 소부장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약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계속 오르진 않습니다. 좀 다른 것도 좀 쉬면 다른 업종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가 좀 쉬면 다시 또 도주로 가고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같이 좀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코스닥 종목들을 지금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관련해서 코스닥 종목들을 좀 소부장도 좋고 또 바이오텍들이 너무 싸요. 지금 바닥에서 완전히 기고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만 좀 분위기만 바뀐다고 해도 상승 탄력이 나올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스닥은 순환해서 간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코스닥 종목들의 수익이 좀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여기 8283-5540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거예요. 그래서 1년 단위로 말씀드리지 않고 있고요. 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상당히 대폭 할인을 하고 있고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모토로 운영하고 있는 주필승의 텔레그램 소통방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좀 준비하고 하반기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8283-5535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장의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면 엄청난 폭락이에요. 사실 폭락이잖아요. 4%면은 뭐 옛날 같았으면은 한 마이너스 2%만 나와도 폭락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즘은 기본이 뭐 사이드카 이거 뭐 뭐랄까요? 내성을 볼륨을 높여놨다 그러네. 배리어를 높여놨다 그럴까? 옛날에 저기 ELS 보면 배리어 맞춰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배리어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좀 이 큰 배리어가 좀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변동폭이 좀 작아져야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이거 후진국 시장입니다. 이런 거는. 근데 점점점 이렇게 좀 낮아질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안정적인 시장 상황이 나타나면서 또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뭐 승강제라든가 뭐 국민성장펀드 2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올라야 사실 그 개인들이 주로 투자하는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좀 올라야 소비도 좀 진작되고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삼전 하이닉스로 매수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좀 소비도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의 하반기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뚜렷하게 올라오는 거는 소부장이다. 하지만 계속 올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로 올려놓고 2차로 또 다른 업종 받고 3차로 받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번만 이 사이클 타서 수익 내시면 하반기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중에 다 먹을 필요 없어요. 이 중에 한 사이클만 수익 나도 하반기 장사는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월드컵 오늘 잘했죠. 앞으로 뭐 계속 될 건데 주말간 월드컵 보시면서 잠깐 주식시장 잊어버리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